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좀 색다른 이력의 소유자를 저희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예, 정치권과 경제계를 넘나들면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네, 요즘 얼굴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아하 하면서 좀 낯익은 얼굴이 나올 텐데요. 네, 함슬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슬입니다. 네. 제 여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름은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이름이 함슬 그렇습니다. 네. 옹이었습니다. 예, 원래 이름이 함슬옹에서 최근 함슬로 끝에 옹자를 이렇게 떼내는 아주 큰 작업을 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이 방송이 혹시 오늘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오늘은 네. 지금 14일인데요. 네. 제가 이제 법원 개명이 5일날 허가가 신청이 됐고 그리고 이름이 바뀐 지 한 9일 정도 됐습니다. 9일 정도. 네, 네. 이름 바꾸고 거의 이제 대외 활동의 거의 첫 번이나 마찬가지. 예, 우리 방송에서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함슬옹에서 함슬로 바꿨습니다. 네. 글쎄요, 네, 이름을 바꾼 거 배경을 설명하기 전에 네. 일단 오늘 우리 함슬 씨를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한번 좀 해 올릴까 어떤가 싶은데요. 한번 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함슬입니다. 저는 사실 2019년에 자유한국당 때 홍보위원으로 입당을 시작해서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정당 활동을 해왔던 정당인입니다. 한편 이제 IT 회사에서 벤처 임원을 했었고 현재는 3D 팩토리라고 하는 벤처 회사입니다. 어떤 것을 개발하는 회사냐면요.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인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회사의 CM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한국 IT 기술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비즈니스 활동하고 있고 제가 맡은 직책은 부사장 겸 CMO로 있습니다. CMO라는 얘기는 최고 마케팅 책임자입니다. 예, M자가 마케팅이라는 뜻인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발음이 되게 좋으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전공이 경영학이고 제 박사학위가 미디어 경영학이라 네. 경영에 관계되는 용어는 제가 그냥 주워서 알고 들고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정치권과 경제계를 넘나들면서 네.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함슬님인데요. 네. 여러 가지 직함이 가능합니다. 방송을 자주 하시니까 방송인도 되고 네. 또 기업의 사실상 대표격이니까 함슬옹 대표라는 또 네. 직함도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정당인도 되고 네. 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직함이 여러 개거나 길면은 실속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솔직히 대통령, 총리 이런 네. 식으로 짧고 굵은 직함이 이제 파워가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직함이 여러 개 있으면은 좀 그렇죠. 예, 다재다능하다는 얘기는 들어도 이제 저 사람이 앞으로 뭘 할 것인가를 기대가 되는 이제 네. 기대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좀 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준석 당대표 체제 이후로 청년 정당인, 청년 정치인 막 엄청 바람이 불었잖아요. 네. 한편 이제 정당 활동을 하는 나이가 굉장히 어려졌다.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목이긴 한데 물론 사회에서 뭐 나라를 위한 일이든 뭐 경제를 위한 일이든 여러 네. 가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정당 활동을 병행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유력 정치인들 뭐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보다는 줄을 서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그런 친구들은 뭐 정당인 땡땡땡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네. 방송 출연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것보다 저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의 두 가지 직책에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 말씀을 그렇군요.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직함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네. 대통령, 총리 이렇게 짧고 굵은 직함을 앞으로 이제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 제가 덕담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뭐 청년 정치인 이런
이 좌표가 적당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아까 메타버스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3D 팩토리라고 하는 회사의 CMO로 계십니다. 네. 예, 부사장 직급이신데 예,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들 법한데 간단하게 메타버스 관련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 얘기를 간략하게 좀 들을까요? 요거 네. 얘가 제가 약간 좀 자랑 반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충분히 드리자면 자랑하셔도 됩니다. 일단 예. 기본 전제는 우리 아시아 투데이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또 지식이 많으시고 또 네. 현안에 대한 굉장히 밝은 시각을 갖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제 미래의 아주 주요 산업이기도 하고 또 메타버스라는 것이 그래 뭐 가상 세계인데 뭐 앞으로 그런 게 오겠다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저희 회사는 스포츠 메타버스 업계에서 세계 1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아하. 있습니다. 유럽 축구 프리미어리그에 FC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있습니다. 네. 그 두 팀의 공식 회원 수만 해도 9억 명입니다. 9억 공식 명. 회원수. 네. 그 팬클럽 그렇군요. 회원수요. 근데 그 두 프리미어리그 축구팀의 사업권, 메타버스 사업권을 수주하는 회사가 국내 IT 벤처임을 혹시 아십니까? 그게 제가 몸담고 있는 3D 팩토리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좀 바쁘게 뛰어온 이유는 뭐 오전에 다른 방송도 있었지만 올해죠. 올해 11월이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카타르 월드컵의 메타버스를 개발하겠다라는 제안서 작업을 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카타르 월드컵에서 네. 메타버스로 만약에 3D 팩토리가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네. 그것도 아주 큰 국위선양. 쾌거네요.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음. 근데 이제 스포츠 메타버스라는 저희 회사 특수 아이덴티티가 있고요.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이 또 마침 올해 열리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그렇군요.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네. 그러면 하루의 일과 중에 이 메타버스 3D 팩토리 기업 업무를 대략 비중을 반 이상을 차지를 할 그렇게 봐야 됩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뭐 제가 인수위에 있지 않고 또 정당 활동보다는 현재는 기업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 정치인이라고 아까 네. 저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자유 우파 채널에 제가 좀 출연을 해서 방송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방송 활동을 어떻게 제가 나온 방송을 한두 개 이렇게 네. 오늘 방송을 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네. 방송하는 게 상당히 즐거운 표정입니다. 아주 이 적성에 맞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정치인의 주요 덕목은 말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잘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즐겨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제 1장 1절이 일단 말로 설득을 하는 거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에 초청이 네. 된 것도 너무 네. 기쁘고요. 네. 시청자분들을 무엇보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좀 궁금한데요. 네. 함슬옹에서 함슬 네. 옹자를 떼낸 그런 네. 동기라든가 이런 게 아주 흥미로울 것 같은데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그 이름을 저를 처음 만난 분들께 이름을 설명드릴 때 안녕하세요 함스롱입니다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알아듣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계신다면 이름을 예. 바꾸지 않으려고 했을 아하,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올해 반칠순이거든요. 반칠순. 네, 아, 35세예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말씀드렸을 때 제대로 알아듣는 분이 없었다. 그래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더군다나 또 옹이 또 뭐 늙은 그렇죠. 옹 나이 드신 이런 분의 뜻도 나이 드신 있고. 분을 조금 이렇게 네. 존중을 하는 의미에서 옹자를 붙이죠. 네.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뭐 방송상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옹이라는 단어로 좀 약간 좀 안 좋은 뜻이 있습니다. 뭐 옹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 좀 힘들었습니다. 평생 너무 힘들었고 또 어머니께 이제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도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도 네 이름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누가 진 겁니까 이름은?
이제 뭐 아버지께서 예. 지어주셨는데요. 예, 상당히 고민한 흔적은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오빠가 네. 이름이 여러 개 리스트에 있었던 건데요. 아. 그냥 뭐 딸이 태어나가지고 아. 그 시골에서 그냥 아. 떨어진 이름 중에 그냥 신청을- 진 겁니까? 그렇게 된 이름입니다. 아, 네. 음흠. 그래서 뭐 예. 여러 가지로 이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있었다. 네.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면 이제 법원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네. 이거는 좀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던가요? 예, 뭐 제가 사실은 슬옹이 한글 이름이거든요. 음. 그래서 사람의 이름에 음. 한자가 있는 것도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네. 뜻이 좋으면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푸른 구슬슬이라는 슬을 썼습니다. 푸른 구슬. 슬. 아하. 네, 근데 제가 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네. 슬자를 이제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제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되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슬을 찾아봤는데 음. 여러 가지 뜻이 있었는데 무릎슬이 있고요. 예, 슬아의 자녀 할 때 무릎슬이죠. 그리고 네. 머리에 이가 있다 할 때 이슬. 그것도 예, 슬이군요. 그런 좀 안 좋은 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슬이 되게 좋은 슬이 있더라고요. 그게 푸른 구슬 슬이었다. 푸른 구슬. 이름도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러네. 그 한문 생김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음, 임금 왕자가 3개, 임금왕자가 3개. 반드시 필이 딱 있는 겁니다. 밑에. 반드시 필. 예, 그래서 맞습니다. 요 이름 정도면 예. 적어도 삼선은 할 수 있다. 삼선을 할 수 있다. 예, 삼선하는 아. 이름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지었던. 그러네요. 슬자가 네. 이거를 저도 쓴 이게 예. 여러 번 뭐 봤습니다. 슬. 권력지향적인 이름입니다. 삼선은 할 수가 있겠다. 제가 보기에도 뭐 삼선 이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예. 예, 어렵겠지만. 자, 삼선 얘기까지 났으니까 자연스럽게 네. 지금 35세의 청년 정치인이지만 네. 출마 경험이 2번이나 있으세요. 네, 네. 2번이나 한 번은 지역구 출마, 네. 또 한 번은 당내 최고위원 청년 경선 출마, 최고위원. 청년 네. 최고위원 출마. 네. 예, 이 연배에 비해서는 정치 경험이 만만치 않은 또 이 구력이 있는데 네. 어떤 정치 입문은 어떤 계기로 또 어떤 그 생각으로 입문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2019년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우파 성향, 우파 이념을 가진 청년이었었는데요. 제 스스로 열심히 뭐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대학 졸업하고 어떤 특별하게 어떤 소속이 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때 정당 활동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었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번 대구 시장 출마하셨던 이진숙 사장님과 그렇죠. MBC 제가 기자. 네. 같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대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대표까지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우파의 스피커로서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그때가 30대 초반이었겠네요. 네,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년 횟수로 3년, 음. 네, 2년 정도 전, 2, 3년 전에 그렇겠네요. 처음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 고향 경북 경주시에 출마하면서 데뷔를 하게 된 겁니다. 총선에 바로 2년 전 4.15 총선 때 출마를 했는데 네. 예, 당내 경선 벽이 굉장히 두꺼웠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 지역구였던 당시 지역구였던 경북 경주시는 네. 사실 공천 이꼴 당선이라는 그렇겠죠. 뭐 그런 경상북도니까. 좀,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경선에서 탈락한 거고요. 그리고 아쉽게 현재까지 오게 됐지만 그때 인연들 여전히 소중하게 잘 네. 이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2번의 선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렇죠. 전당대회에서 이거는 작년이죠? 예, 작년이죠. 작년, 2021년이니까. 그렇죠. 네. 그 전당대회 때 제가 당원분들의 표를 18.69%. 18.69. 네, 굉장히 높은 그렇죠. 숫자입니다. 예, 아주 적지 않은 네, 숫자인데. 많은 분들이 좀 네. 뽑아주셨고 청년 최고위원회 몇 명이 출마해서 몇 명이 된 겁니까? 4분인가 5분인가 출마해서 출마하셨어요. 두 분이 된 건가요? 한 분이 되셨는데 한 분인가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윤석열 당선인 옆에 늘 있던 그
계시는 이용이라는 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시죠. 거의 뭐 수행팀장 비슷하게 지금 돼 있죠. 네, 그 이용이라는 분도 저와 같은 청년 최고위원 부분에 출마를 하셨어요. 네. 아, 지금 보면 그때 좀 친해져 놓을 거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럼 그분이 된 겁니까? 청년 아니요, 최고위원으로? 그분이 안 되셨는데 그분도 떨어졌군요.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이용이라는 분과 네. 0.66% 차이. 0.66% 차이로. 네, 1% 차이도 안 났다. 그럼 네. 누가 결국은 된 겁니까? 지금 뭐 청년 최고위원이 된 거죠. 누구죠? 예, 그때 이름이?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 뭐 이렇게 메이트가 됐었던 김용태라는 그렇군요. 분이 네. 되신 걸로 알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김영태 최고위원, 이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예. 들어간군요. 그렇습니다. 음. 그랬던 일이 좀 있었고요. 두 번이 낙선이었지만 네. 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낙선에 초반부터 이렇게 덜컥 당선된 거는 물론 네. 그게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지만은 다 낙선은 한 이유가 있고 네. 또 하루의 계시가 있는 거죠. 네. 어려움을 주고 그걸 극복을 해봐라 하는 네. 얘기일 텐데요. 네. 네, 한 번은 경주 지역구 출마, 또 한 번은 당내 청년 최고위원 출마, 네. 두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석패, 불루를 삼켰는데 자 막상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정치의 현실, 우리나라 선거 구도 이런 것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제 궁금한 대목인데 네. 그게 단편적으로는 이렇게 흘러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이렇게 많이 공개된 게 없습니다. 우리 함슬님께서 경험했던 정치판 어떤 데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네. 게 있잖아요. 뭐 수학도 뭐 미분 적분까지 가면 마스터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왜 매력이 있냐면 굉장히 전략도 필요하고 뭐 운도 좋아야 되지만 이거는 시대가 변하면서 진짜 마스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경험과 연륜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네. 또 개인이 어떤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풀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지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보통 겪어보니 어때요? 여쭤보실 때, 저에게 여쭤볼 때, 물어볼 때가 맞겠네요. 네, 예, 네, 물어볼 때 예. 보통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 너무너무 재미있다. 재미있다. 예, 네. 그리고 특히 권력이라는 것을 저는 권력을 가져보지는 못했지만 관찰자의 입장 또는 제가 너무 미력한 존재에서 위를 보거나 주변을 봤을 때 이 벌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역사의 반복이기도 하고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똑같은 것들이 계속 보이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치라는 게 왜 마약이라고 하는지 제가 느끼고 있고 마약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지금 현재는 권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아시아투데이에 이렇게 찾아와서 네. 또 방송 스튜디오에 차지하고 있니 이 자체는 권력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권력이라기보다는요. 예. 행복한 예, 행운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준 아주 아기자기한 권력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뭐 권력이라는 게 부정적인 뜻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제가 감사합니다.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잠시 유머 섞인 네. 대화를 해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정치 또 이렇게 선거의 한복판에 서보니 네.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묻는다면은 한국 정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치를 할 때 누군가를 만나서 누구에게 돈을 써야 되거나 누군가에게 뭘 사줘야 되는 정치 생활, 선거 생활은 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청년 최고위원 도전했을 때 네. 18.69%를 득표했잖아요. 선거인단. 그런데 제가 얼마 정도를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감이 안 잡히네요. 그 당시 네. 이제 이준석 현 당대표가 3천만 원을 써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큰 이 전국 선거는 억소리가 나는 그렇죠. 선거거든요. 그럼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준석 당대표는 굉장히 유명한 이미 유명한 상태였고 지명도가 있는 상태였고 또 국민들이 그래 옛날 자유한국당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막 있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3천만 원 써도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택할 때 총 들어간 돈이 3천만 원입니까? 저는 뭐 더 됐을 거라고도 보는데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3천만 원을 썼다고 등록을 했다고 그렇군요. 알려져 있어요. 네.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보통 뭐 10억도 쓴다고 하는 그런 선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 함슬입니다 이제. 18.69 선거인단을 득표했지만 제가 쓴 돈은 700만 원. 근데 그 700만 원 중에서 네. 500만 원이 기타금이에요. 기타금이 당에 500으로? 내는 돈. 그러니까 제가 돈 200만 원으로 선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뉴미디어 시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네. 만나 뵙고 있잖아요.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활용해서 선거를 한다면 큰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만 원 쓴 겁니다. 네. 믿어도 됩니까? 진짜 믿어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선관위에 다 등록이 된 겁니다. 선거 운동 기간은 며칠이나 됩니까? 그때 전당대회 뛰어들고 한 달 정도 한 고생을 달 정도? 했어요. 네. 한 달 정도로 했는데 순수하게 들어가는 당 기타금 500 빼놓고는 200만 원 들어갔다. 네, 200만 원. 순수하게 몸으로 다 떼우신 거군요. 몸으로 열심히. 뛰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홍보 마케팅을 한 사람이라서 그 마케팅 전략비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제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200만 원의 선거가 가능합니다.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네. 그럼 그 당시에도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몇 분은 계셨을 거 아닙니까?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분 계셨고. 네, 한 분.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하여튼 한국 정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 자체가 폐해다라는 게 조금 수정이 돼야 되겠군요. 아직 수정되려면 멀었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많은 분들께 나는 어떻게 200만 원을 썼나 이 비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재미있는 흥미있는 주제입니다. 예. 200만 원 쓰고 몇 프로를 아까 얻었다고 그랬죠? 18.69% 18.69. 선거인단. 네. 그렇군요. 18.69라는 정말 높은 득표율을 얻으셨는데 200만 원. 네. 저도 나중에 필요하면 좀 그 노하우를 한번 전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그렇군요. 네. 예. 당내 그 최고위원 경선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 네. 혹시 2년 전에 네. 경주 지역구 출마를 할 때 에피소드라든가 흥미있는 점 이런 건 혹시 없었습니까? 그때도 이제 저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생기셔가지고요. 네. 제가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면 오히려 차 문을 열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거나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별의별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공천 과정에서 어떤 불협화음도 있었고 그 와중에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현역이 다시 재선을 컷오프 됐던 현역 김석기 의원이 재선하는 그렇죠. 일도 있었는데요. 꽤 오래전 이야기라 지금 말씀드리기엔 좀 지루할 것 그렇겠네요. 같고요. 네. 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첫 노크를 한 셈인데 경주의 네. 지역구 출마가 네. 정말 이렇게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 있던가요? 아니면은 이 정도 높이면은 다음에는 가능하겠다.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가요? 어떤 편이었습니까? 저는 일단은 넘사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뭐 서울시장 뭐 이렇게 보통 큰 정치인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그런 지역구랑은 경주시는 약간 다른 곳입니다. 다른 것은 맞는 거고요. 네.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고 앞으로 많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그렇군요. 네, 경주 얘기는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어요. 네. 지금 6월 1일 날이 지자체 선거, 네. 지방선거인데 혹시 이 지방 단체장이라든가 네. 뭐 경주면 경주시장 뭐 이런 것들은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성남시장 후보 인터뷰에 하고 제가 오셨군요. 제 방송에서 네. 진행하고 왔고 그 전에는 의정부 시장에 뭐 김동근 후보, 김민수 후보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후보로 나갔다면 못했겠죠. 내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작년 전당대회 때 좀 지치기도 했고 또 제가 3D 팩토리에서 사실 올해 제가 국위 선양할 수 있는 네. 더 좋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올해는 살포시 조력하고 관찰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 선거 때마다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 것도 본인한테 별로 좋지가 네. 않은 걸로 지금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른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주로 얘기하는 낄기 빠질 때 빠진다.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네. 뭐 총선 또 지자체 선거 네. 이렇게 정치 아까 한번 빠지면은 그 달콤한 유혹에서 권력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네. 하는 마약 비슷한 얘기도 네, 네. 했는데 매번 선거에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제 주위에도. 네. 네, 그런 분들은 저도 그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값어치가 떨어진다. 네. 봐서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지 매번 노크를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네. 하면은 결국 지쳐서 나중에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예, 뭐 맞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람이 이제 망각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자신이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돈이 있으면 네. 계속 나가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자신의 예. 남한테 삐끼지 않고 네. 돈이 있고 그러면은 네, 계속 나가서 나중에 동정표라도 받게 된다면 동정표. 그것이 뭐 괜찮다. 그렇군요. 예, 실패의 아이콘이 된다는 것보다는 음흠. 새로운 누군가보다 내가 더 나아야겠죠. 그 상황적인 것을 같이 정비해 가면서 네. 지속적인 출마는 괜찮다. 음흠. 상황이 좀 더 나아져야 되지만 네. 같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출마하는 거는 그냥 실패 반복이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 경주 아까 반칠순이라고 예, 반칠순이 반칠순이라고 됐습니다. 하는 그 커리어의 경주 지역구 네. 의원을 출마했다라는 것 자체는 글쎄요. 저는 뭐 두세 가지가 이렇게 겸비가 돼야 그런 마인드가 생긴다고 보는데 일단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이 경주 고향인 경주에서 네. 잘 집안이 사셨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네. 본부장님 그 정치인 중에서 제일 정말 노력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게 네.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흙수저. 흙수저.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감동의 어떤 상징이 돼야 되잖아요. 네. 정치인이 됐을 때 흙수저에서 올라가서 잘 되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멋있죠. 근데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흙수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학교, 초등학교 때도 그냥 제일 큰 집에 살았고. 경주에서. 네, 그런 경주에 우리가 흔히 저도 뭐 경주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경주에 갑부하면 최씨 갑부, 최부자. 최부자를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최부자에 버금가는 그런 집안이었나요? 아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채부자 집이라면은 뭐 이 주변에 밥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그 맞습니다. 예전에 그런 그렇죠. 유명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본부장님도 혹시 네. 경주에 저도 관련이 있으신가요? 이 얼굴에 이렇게 왕족 기품이 좀 흐르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경주김갑니다. 경주김 씨의 이렇게 연원을 추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왕족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네. 족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아시네요. 예. 아니 약간 외모가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실제로 못 보셨겠지만 외모에서 약간 지금 여기 계실 분이 아니다. 지금 다른 데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경복궁에 가 있어요. 예, 경복궁에 왠지 있으실 것 같은 그런 분이시네요. 그렇군요. 네. 뭐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예, 경복궁에 잘 되시기를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우리 함슬 대표의 뭐 아직은 너무 젊고 앞길이 창창한 그런 연배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결코 이렇게 녹록치 않은 커리어와 또 배경을 갖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봤습니다. 되게 시청자 여러분이 저분은 이제 저런 분이구나라는 게 되게 얼개가 그려졌을 텐데 네. 최근 현안을 조금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본인 얘기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경주면은 대구 영향권이죠? 경주하고 대구는 뭐 1시간 정도 걸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구 쪽에는 제 지인분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과거 어떻게 정당에 들어오게 됐고 어떤 활동을 했냐라고 말씀드릴 때 이진숙 대전 그렇죠. MBC 예. 사장님과 같이 유튜브 방송했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아쉽게 이제 조금 전에 이진숙 사장님은 대구시장에서는 컷오프가 되시고요. 컷오프가 된 거로 결정이 났죠. 예, 네. 맞습니다. 지금은 3파전입니다. 그렇죠. 홍준표, 유영아, 김재원. 네, 뭐 홍준표 후보는 이제 대권 후보였었고 또
그 다음에는 김재원, 뭐 친윤이라고 지금 프레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분이 계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네. 신복으로 그렇죠. 알려진 예. 유영아 후보가 있는데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홍준표 후보 청년 특보를 일을 좀 도왔군요. 한 네. 적이 있습니다. 지난 그 대선 경선 때 요번에 이번에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당에서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엔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렇죠. 당원은 투표를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후보를 서포트해서 네. 결국엔 어떤 컨벤션 효과를 이루고 그리고 역할의 기여도에 따라서 어떤 자리를 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뭐 윤 당선인이 뭐 그때도 워낙 1위를 오랫동안 계속 하시기도 했었고, 근데 윤 당선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었고, 또 홍준표 대표님께는 어떤 인연이 돼서 제가 그때 처음 뵀었어요. 처음 뵈서 청년 뭐 이 키워드가 워낙 네. 핫했기 때문에 제가 전당대회를 나갔던 이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네. 후보께서 청년 특보 어떠세요라고 하시길래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끝나고 이제 후보님이 대구를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를 제가 갔죠. 뭐 지금 인수위나 이런 쪽에는 자리를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하러 대구 내려갈 때 네. 같이 내려가서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군요. 사실은 제가 후보와 그렇게 친한 상황은 아니었고 이번 경선 때 처음으로 연이 돼서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의 3파전 네.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유영하, 네. 홍준표, 네. 김재원 네. 예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여론조사대로 홍준표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이전에는 사실은 개인적인 친밀도는 이진숙 네. 사장님이랑 가장 친했고 그렇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수롱은 원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향수를 잇는 사람이었으니까 유영하 씨를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는 뭐 딱히 제가 이진수 사장님이 탈락을 하셨으므로 어떤 분을 돕거나 하고 있지는 네. 않아요. 네. 그 듣건대 또는 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발전을 위해서는 뭐 경주 지금 고향이 경주고 대구 생활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구라든가 경상북도 그 인근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후보가 될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솔직히 네. 발전을 위해서는 이진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변화가 많이 필요한 곳이었어요. 많이 주목도에서 좀 밀려나 있고, 주목도에서. 네 그리고 이진숙 사장님 워낙 또 아주 그냥 가까이서 뵈면 굉장히 알차게 또 해 가시는 분이셨는데 그렇죠. 안타깝게 뭐 컷오프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능력이 다른 분께도 같이 네.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글쎄요. 서울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북 달성 사저로 내려가서 네. 뭐 엊그저께 윤석열 당선인하고도 또 아주 언론에서 주목을 엄청나게 쏟아부은 그런 회동을 네. 갖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 박근혜 바람이 좀 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현지에서 전해 듣기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서울에서보다도 더 체감을 좀 잘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대구 시민분들께서 다들 생각이 다 네. 다르셔가지고 네. 확실히 한 명에게 크게 몰리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렇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저그 고향권 네. 대구 컷오프를 비롯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대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재 지역 선거지만 아주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역시 경기도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예, 맞습니다. 대구는 아까 얘기한 대구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이고, 네. 경기도지사는 바로 직전에 지사가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 아직도 이재명의 그 그림자가 짙게 끓인 네.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이고, 지금 곧 집권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탈환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는데, 네. 경기도지사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두 분으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에서는 김은혜 후보 음. 그리고 유승민 후보 이렇게 계시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음흠. 개인적으로는 김은혜 후보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김은혜 후보님이 제 방송에 나오셔서 그런다기보다는 음. 그냥 대장동 비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파헤쳤고 그렇죠. 네. 그 지역구가 또 바로 대장동에 있는 지역구죠. 네. 그리고 정말 경기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는 음흠.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경기지사가 탈환이 되고 그렇게 해야 지난 비리들이 제대로 또 조사가 되고 그렇군요. 또 잘못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 좀 확실한 투사, 확실한 전사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제가 오전 11시 매일 네. 오전 11시에 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 오늘 진행된 내용 중에서도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김은혜 지금 얘기한 김은혜 후보가 여당의 누굽니까? 저 경제부통리를 했던 김동연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네.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네. 당내 경선에서는 격차가 조금 나더군요. 네. 유승민 후보를 네. 상당한 격차로 앞섰는데 그게 결국은 윤심 아니냐 윤심 네. 윤 당선인이 그쪽으로 경기도 지사를 탈환해와라라고 하는 특명을 내려서 차출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윤심이 실리면은 뭐 당원들이라든가 일반 지지자들의 전폭적인 또 지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약간 또 정치에서 재밌는 네. 모습인데요. 네. 실로 윤 당선인께서 김은혜 의원에게 이번 경기지사 지령을 줄 테니 갔다 오시오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네, 있죠.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추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는 그 바람을 음. 이렇게 맞는 거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이 확실히 김은혜 의원에게 온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네. 김은혜 의원은 그것을 또 잘 활용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그 추론이 가능한 게 네. 인수위 대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은혜 대변인이. 예. 네. 근데 인수위가 이제 대변인을 이렇게 맡으면은 끝나기까지 예컨대 5월 8일 인수위 기간까지 대변인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네.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중간에 자기 대변인의 직을 누굽니까? 배현진 의원한테 넘겨주고 네. 급작스럽게 이렇게 네. 제가 마지막 그 브리핑하는 모습을 유심히 봤는데 네. 이렇게 넘겨주면서 약간 뭐 시원섭섭한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넘겨주면 그 자체가 굉장히 아주 활력을 넘치게 그러니까 나는 좀 이따가 네. 더 할 일이 있다라고 네. 하는 마지막 그 브리핑할 때 제가 본 거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출마하시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쪽 그 이른바 윤핵관 네. 이런 그 핵심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당신이 나가는 게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좋다. 그리고 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설득을 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예, 뭐 권력이라는 음, 것은 보통 한 군데서 나오는 거고 음흠. 그 과정에서 유승민 예전 대통령 경선 때 그렇죠. 윤 후보 아프게 때렸습니다. 음. 아무리 우리가 지금 같은 당이고 정권 그렇죠. 교체를 이뤄냈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맞습니다. 충분히 네. 작용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네. 같은 정당 안에 있는 멤버 구성원이지만 네. 역시 이렇게 이 마음적으로 친하고 그렇지 않고 한 대 품고 하는 거는 엄연히 구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감정의 동물이니까 어쩔 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유승민, 뭐 김은혜, 네. 홍준표, 네. 김재원, 유영아 여러 가지 정치인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글쎄요. 뭐 여러 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어떤 정치인과의 대담 이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제일 잘 나가신 분. 잘 나가시는, 그래서 키워드 검색에서 내가 좀 더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지만 네. 저는 솔직히 딱 이 질문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이번 교육감 후보 조전혁 아하, 후보. 조전혁 주보. 네, 제가
MC를 하면서 어떠한 분이 출연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방송국을 통해서 소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그분을 조사하고 찾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엄청 많은 활약은 하고 계시지만 한참 정치를 약간 떠나 계셨던 그렇죠. 분이셔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그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검색을 해봤을 때 아, 이분은 도와드려야 되는 분이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서 대담을 나누는데 네. 너무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기억이 남는 게 예. 제가 그 전교조 스나이퍼입니다라고 했더니 저격범. 예, 함수드롱 씨, 날 음. 스나이퍼라고 하지 마시오. 왜 그렇습니까? 스나이퍼는 숨어서 쏜다. 나는 숨어서 쏘지 않아. 아하. 나는 대포를 갖고 오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군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김은혜 의원님도 나오시고 뭐 최재형 후보님도 나오시고 제 방송에 많은 분들 초청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후보는 조전혁 후보다. 그렇군요.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 교육감 선거는 조전혁 후보 네.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전혁 후보가 일단 이런 보수파 쪽에서 1차 단일화에서는 성공이 지금 성공이 됐는데 네. 지금 그게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네. 단일화를 다시 하자. 네. 2차 단일화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네. 움직임이 딱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뒤에 어떻게 들리는 얘기라든가 소식은 좀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네. 부분이고요. 이럴 네. 때일수록 누가 과거에 가장 많이 피를 흘렸고 아파했고 대의를 위해서 희생했는가에 대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주 힘을 몰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네. 당부의 말씀이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네. 자, 이 정치인들을 적지 않이 만나보셨을 텐데 네. 청년 정치인으로서 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제가 청년 최고위원회 출마했을 때 사실은 기자들은요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서도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 네. 그런 분들만 기사를 써주십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근데 청년 최고위원 파트 되면 이미 이제 카메라 접고 막 아하. 철수하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그때 김종인 비대위 체제 바로 직후 따끈따끈하게 아직도 김종인 아하. 전 비대위원장의 그 후광이 남아있을 있었을 때. 때 그때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네. 가라라는 아하. 시를 읊었습니다. 인용을 했군요. 네,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때는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도 않았었던 그렇군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주 우리 기억에서 잊혀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뭐 전 비대위원장이 윤 후보를 띄웠다가 평가절하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또 매일 미디어에 장식되고 이랬을 때 그렇죠. 왜 저렇게 현 문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는 네. 후보를 마치 간택하듯이 띄웠다가 죽였다가 그렇게 하시냐. 아하. 당신은 정치 거강꾼이냐. 이런 네.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 예. 최고위원 후보로서 후보 자리 연설에서 이 자리에서 그랬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예. 오히려 신랄하고 강하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걸 또 쓰셨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당당하게 정치하고 또 할 말은 하는 정치. 시간이 지나도 제가 했던 앞과 뒤가 똑같은 그때와 지금 시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그 말이 과거에도 옳고 지금도 옳고 미래에도 옳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 말을 직언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늘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 어떤 정치인의 길을 걷고 싶은가라는 얘기에 그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거명을 하라라고 하면은 어느 분이 생각납니까? 닮고 싶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롤 모델?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분이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당의 모습을 보면 일단 네. 정권 교체를 하기는 했는데요. 음흠. 저는 정당의 기본적인 이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입니다. 이념과 철학이. 네, 이념과 철학이 기본입니다. 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탄핵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이념 철학 이야기하면은 올드하다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 레이건 대통령은 그 이념에 대해서 고급스럽게 그것을 잘 설파하고 그렇죠. 국민을 결집시키는 리더였거든요. 네.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고요. 정당의 이념이 없으면 그냥 그건 정권 교체 한번 하는 이익 집단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확실한 보수의 가치를 굉장히 사랑하고 네. 또 이것을 계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저는 레이건 도널드 대답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네. 롤 모델로 삼고 싶다. 네. 예, 시각을 국내로 옮기면 국내에는 어떤 정치인이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아직은 없군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질문은 또 이렇게 살짝 또 피해가는 또 네. 스킬도 또 있고요. 예. 네. 그렇군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여의도 정치판을 둘러싼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네. 어제 오후 2시에 윤 당선인이 네. 장관 지명을 하면서 평지풍파를 또 야기를 했죠. 네, 예, 법무부 맞습니다. 장관의 한동훈 지명을 하면서 네. 그 파장이 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금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는 법사위 네. 저 중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한동훈 가장 아낀다는 오른팔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이 파격적으로 인사를 기용을 했습니다. 네. 신선하다, 참신하다는 그 평가와 함께 네. 이거 너무 측근부터 챙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신선하다, 참신하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예요. 잘했다. 예, 잘했다라는 거고요. 네. 사실은 이 정권 교체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정권 그 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뭐 총이랑 칼만 안 들었지 이게 정말 전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전쟁에서 한동훈 검사가 기수가 낮은데 갑자기 너무 올린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전장에서 가장 공이 높은 병사 또는 전사가 있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화끈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선에서 이길 때 네. 한동훈의 역할도 꽤 있었다. 굉장히 있었죠. 어떤 면에서 그랬겠습니까? 우리 진짜 작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 뭐 정진웅이라는 검사 이 그렇죠. 문정권의 예. 어떤 하수가 돼서 막 네. 몸으로 막고 그렇죠. 막 병원에 눌어놓고 막 예. 그랬었죠. 그 누가 그 대한민국 검사 중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를 만든 것이고요. 또 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께 저 또 줄 선다 잘 보인다 하실 텐데 아니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차피 생각을 안 합니다. 한동훈 이제 법무장관이 이 방송을 보실지는 굉장히 미지수기 때문에 그냥 뭐 말씀. 본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또 네.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본부장이 한 10년에서 한 20년 전 이렇게 쭉 보시면 네. 사실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하루 종일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오히려 비서실장이 와 이번에 누가 실세야 누가 비서실장이야 이거 그렇죠. 보죠. 네. 근데 지금 한동훈 김대기 같이 발표됐는데 한동훈 그 법무장관에 그렇죠. 대한 거기에만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가고 한편으로 있죠. 김대기의 의문의 일패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네. 권영세 모두 다. 이 의원이 이 발언 기회가 되니까 그 얘기를 하더군요. 아, 그래요? 오늘 아주 이렇게 충격적인 인사가 있어서 네. 모든 질문이 네. 한동훈 그 후보자한테 네. 갈 걸로 생각하고 자기한테는 안 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도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 그래서- 얘기를 해줘서 저도 속으로 웃었습니다만은 네, 화끈한 전 정말 공을 제대로 인정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화끈한 인사였다. 네. 예, 한마디로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른바 묘수다, 네. 신의 한 수다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길이 거대한 지금 180석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속된 정당의 입장으로서 윤석열 정부로서는 묘수가 맞고요. 네. 그 오늘 보니까 이제 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이 왕 장관이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비꼬긴 했어요. 아니 무슨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법무부 장관이니까 이제 무서워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저는 본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그렇죠. 대통령이랑 가장 가까운 법무부 장관이었는데요. 본인은 그 이상이었죠. 그 이상이었는데 어떻게 그 본인은 결국에 그 자리도 3일 천하로 끝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조국은 늘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첨언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조국 사태를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를, 대통령을 만든 탄생시킨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모습부터 먼저 살펴보기 바란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 한동훈과 더불어 최근 정가 이슈 뭐니 해도 말이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검수완박이 전 언론을 지금 뒤엎고 있는데요. 자, 이 책은 가장 따끈따끈한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때 굉장히 비슷한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 통과시키기도 했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감수하고도 몸으로 맞기도 하고 또 뭐 지금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될 텐데라고 츠츠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나경원 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왜 그때 몸으로 막았어라고 하시지만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였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늘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무리수를 던지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문자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문자성해야 된다. 역시 정치판에서 정치계에서 그래도 이 연배에 비해서는 많은 정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마디 한마디가 역시 이렇게 적절한 균형 감각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또 이 정치권에서 또 한 가지 주요 이슈로는 공동정부 운영에 어떤 파열음이 나고 있다. 안철수 쪽에서 추천한 인사 또는 이른바 안철수맨들이 한 명도 장관 입각이 안 되고 있어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 그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만찬도 불참하라고 오늘은 공개 일정을 다 보이콧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공동정부의 초반 이 난항 이런 것들이 지금 글쎄요, 이 국민들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 우려도 보는데 우리 함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든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안철수 쪽 분들, 그 정당 당시 그쪽에는 그들만이 좀 불편하죠. 국민분들은 지금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대한민국 권력 구조를 바라본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권력은 한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단일화 하루 정도 전에 우리가 또 단일화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뭔가 확실하게 딜이 있었다면 확실하게 뭔가 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밀집된 그 권력에 대해서 넥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나와 함께 가야 하는 어떤 그 미끼 그리고 그런 재료가 있어야 이 사람은 나랑 함께 갑니다.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없이 무조건 내가 그때 단일화해 줬으니까 이만큼 내줘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부족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늘 이렇게 양보해주고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위인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정치에서는 정치력
떨어졌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넥스트가 없었죠. 네. 그렇군요. 정치력은 매우 빈곤했었다.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양보하는 모습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정치인의 어떤 그 초지일관과 그 배심 이런 것들은 네.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를 내리시는 거죠. 늘 고맙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자리이죠. 자리에 내 사람을 누가 보내고 누가 이 일을 하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늘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은 정치력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또 이게 궁금하네요.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이른바 정치 감각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덕목을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까? 즉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내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전략적인 판단. 네, 그래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네.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당선인과 가깝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만약 안철수 대표가 윤 후보의 어떤 멘토이자 프렌드로서 됐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전략이 좋아야 되고 결국에는 지략이 좋은 정치인이 돼야 되겠죠. 네.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상대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권력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권력자는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안이 벌어진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군요. 네. 예. 본인이 뭐가 부족했는지도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라는 걸로 또 네. 이 어드바이스를 또 해주시네요. 네, 지금 여러 정치인들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우리 함슬님처럼 청년 정치인 앞으로 내가 정치인의 길을 걸어보겠다라고 푸른 꿈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 어떤 덕담이 필요할까요? 저는 약간 좀 독특한 네. 덕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덕담을 드릴 주제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몸담고 있으면서 행복하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정치에 올인하시고 열정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정치가 아니라도 내가 굉장히 멋진 삶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셔야 됩니다. 정치한다고 집안 문서 날리고 뭐 별의별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돈도 많이 쓰고 상처도 받고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서 정말 쓰임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당신이 없으면 내가 내일이 깜깜해 나랑 같이 하자라고 나에게 전화가 많이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을게요. 정치가 아니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정부의 인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이 어리다고 여자라고 그리고 뭐 그런 거로 어떤 할당제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네. 능력주의입니다. 그렇죠. 네.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이렇게 정치 맛을 본 입장에서 네. 권할만 합니까? 아니면은 되도록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 팁으로 주고 싶습니까? 정치는 마스터가 없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깨우치고 배워가고 또 내가 지략적 전략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들어오셔서 내 아침, 점심, 저녁 삶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전쟁을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이쪽 세계도 괜찮다. 네. 청년 그 예비 청년 정치인들에게 네. 한번 와서 같이 이렇게 뒹굴어도 보고 하면은 이 안에서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 네. 그런 팁을 또 주시는군요. 네. 네. 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청년 정치인 또 예비 정치인을 희망하는 분들은 잘 되새겨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 평가를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이렇게 정치권과 경제계를 넘나들면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 함슬님 또 함슬 전 그 CMO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혹시라도 미비한 거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네, 앞으로의 계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를 해주고 싶은 것은 기탄 없이 공개를 해 주십니다. 앞으로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꿈을 갖고 있다.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2년 뒤 제 고향 경북 경주시로 총선 출마합니다. 네, 출마를 할 거고요. 2년 뒤에 네. 출마를 벌써 공식화하는군요. 네, 아주 오늘 대단합니다. 아시안 예. 네, 네. 투데이에서 공식화 말씀드립니다. 예, 출마할 계획이고요. 그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예, 더 말씀드리는 건 좀 지루할 것 같고요. 2년 뒤를 기대해 주시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년 뒤 또 5년 뒤, 10년 뒤도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최종적인 제 꿈은 문체부 장관 되는 겁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꿈을 갖고 있죠. 네. 문화체육부 장관을 내가 하고 싶다. 네.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몰라도 딱 아주 구체적인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전진을 하고 싶다. 네. 예. 왜 그런 꿈을 꾸십니까? 문체부 장관이라는 게 함슬님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일단은 경북 경주시가 문화의 도시, 네. 그리고 뭐 체육의 도시는 약간 아니지만 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문화, 체육, 관광의 도시 경주를 먼저 발전을 시키고 또 우리가 또 소프트웨어한 이 주요한 그 키워드들입니다. 문화, 체육, 관광.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런 쪽으로 제 커리어가 쌓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스포츠 메타버스 회사에서 한국 기술을 세계에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고요. 그리고 또 장관이라는 자리는 또 청문회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는 길을 정말 늘 깨끗하고 밝게 나중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 꿈이 아주 선명하게 딱 꿈을 꾸고 있으니까 가는 길, 이른바 그 요소에서 가는 길에 걸림돌은 만들지 않겠다. 청문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청년 정치를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다 이 얘기가 상통하는군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꿈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커리어 패스를 하나씩 밟아가고 있다라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오늘 원래 당초는 생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법사위 지금 아주 핫하게 붙고 있는 검수완박을 둘러싼 법사위의 공방 저것들을 우선적으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어서 저걸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오늘은 비록 그 생방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렇게 보통 생방이면 여기에 댓글이 쫙 많이 붙은데 이제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 오늘 우리 아시아투데이에 처음 방문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외연의 확장으로 우리 또 본부장님도 실제로 뵙고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 행복감이 앞으로 오래오래 가지고 계시기를 제가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 가운데 카메라를 보시고 아시아투데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멘트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름을 줄인 함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정치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지만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도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치기도 했지만 결국은 더 강해지고 더 많이 배우고 결국에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 함슬 기억해 주시고 저의 성장을 이렇게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자주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고 우리 본부장님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젊은 청년 정치인을 모시고 종합적으로 최근 현안과 또 그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이 함슬님은 정치권과 경제계를 두루두루 지금 넘나들면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인데요. 네, 저희 아시아투데이 대선을 기점으로 이제 조금 더 젊어지려고 이 외부 게스트 손님들을 조금 더 젊고 또 유망한 분들을 더 많이 초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 청년 정치인을 오늘 아주 어렵게 초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젊은 목소리를 저희들이 듣고 또 거기서 시사점을 발견을 하고 우리 방송에도 더욱더 활기찬 모습을 여러분들께 선보일 것을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청년 정치인이자 경제계에서 메타버스 지금 4차 산업 네, 아주 총화로 불리는 메타버스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함슬님을 초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못다한 얘기 또 2탄, 3탄 기약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요. 또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해 주실 것을 다짐합니다. 네, 오늘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위에 많은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기 때문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 건강을 하시라라고 항상 이렇게 다짐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오늘 함수님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